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호크아이 악성 코드 분석 2편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했던 과정은 블로그 글에 자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Confusion EX 프로텍트입니다. 저번 시간에 마지막에 추출했던 악성 코드는 지금 보다시피 Confusion EX라는 것으로 보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그 다음에 함수 이름, 마지막으로 필드 이름까지 전부 다 보기 어렵게 이름이 되어 있고, 에이전트 텔레사 영상에서 다뤘던 그 실행 흐름 난독화도 지금 보다시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고토문, 그 다음에 스위치 케이스를 통해서 소스 코드가 원래 위에서 아래로 차례대로 진행되는 거 아니라 여기서 고토 만나서 아래로 갔다가 다시 고토 만나서 위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실행 흐름이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부분 난독화 해제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봤던 난독화된 코드, 소스 코드는 이 D4.dot이라는 무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다시피 난독화가 부분 해제가 돼요. 부분 해제된 부분은 클래스 이름과 함수 이름이 조금 더 보기 편하게 변경이 됩니다. 세 번째는 호크아이가 사용한 니얼소프트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애니런 샌드박스에서 새로 추출한 악성 코드를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조금 이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보다시피 두 개의 bbs.ex가 실행이 되고 각각 첫 번째 메시지에 니얼소프트 도구를 사용을 했다고 직접적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bbs.ex는 원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코드 인젝션을 당해서 니얼소프트 프로그램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니얼소프트를 사용했는지 그 프로그램을 추출할 겁니다.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1편 마지막에 했던 걸 다시 회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마지막에 보다시피 동적 분석을 진행을 했고, 악성 코드가 일시정지 상태로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을 했습니다. 이제 코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일시정지 상태로 변경을 했는데, 저번 시간 마지막에는 인젝션 코드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출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다운로드스 폴더에 이제 저장을 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렇게 추출을 했었는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불안정하게 추출이 돼서 PE 포맷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번째는 이 PE 포맷을 복구를 할 거예요. 저는 PE 베어를 사용을 해서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출한 악성 코드를 이렇게 로드를 하고 임포트스를 보면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섹션으로 이동을 해서 이 버추어 어드레스를 복사해서 그대로 로 어드레스를 붙여넣기 하세요. 그 다음에 imports를 보면 지금 복구가 되었죠. 이제 이거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save를 눌러서 저장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스냅샷을 찍어서 실행을 해보면 지금 잘 실행이 되죠. 수정한 악성 코드를 dictate easy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단넷이 확인이 되고 컨퓨저라는 프로텍터가 확인이 됩니다. 단넷이라는 것을 알았으므로 저희는 DNS 파일로 추출한 악성 코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열면 이 악성 코드 진짜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reborn이라고 되어 있죠. 호크아이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희가 분석할 종류는 호크아이의 리본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처음에 프로젝터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Confusion EX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난독화된 코드들이 보입니다. Confusion EX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른쪽 버튼 눌러서
go to ccTO에 있거든요. 이 ccTO에 가면 생성자라는 것인데 엔트리 포인트가 시작하기 전에 이 모듈 생성자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메일 코드를 복구하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confused by attribute라는 이 클래스가 하나가 생성이 돼요. 여기서 일단 건질 수 있는 거는 끝에서부터 이 한 칸을 열다 보시면 난독화 되어 있지 않은 몇 개의 문자열이 보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웹캠, 테스트, 스크린샷, PC인포 같은 필드가 있는데 이거는 현재 열거체 이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실행 중에 필요한 그 정보들을 여기 열거체에 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름만 봐서 클립보드에 대한 정보를 훔치는 거, 키보드에 대해 훔치는 키로거, 패스워드를 훔치는 패스워드 스틸러, 그 다음 PC에 대한 정보, 스크린샷 이런 정보를 훔치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열거체를 확인해 보시면 이메일 FTP라는 정보를 훔치는 걸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개발에 필요한 필드와 함수들이 존재합니다. 이 소스 코드를 조금 더 분석하기 편하게 부분 난독화 해제를 할 겁니다. 저희가 해제할 거는 리네이밍이라고 이렇게 보기 힘든 걸 조금 더 보기 쉽게 바꿔주는 걸 리네이밍이라고 합니다. 저는 e4.i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게요.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사용 설명서가 나오게 되는데 세 번째 줄에 -f가 입력, 그 다음에 -5가 출력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걸 그대로 따라서 -f는 악성 코드, 그 다음에 -5는 여기서는 저는 이름을 이렇게 줄게요. 이름을 이렇게 주게 되면 renaming all이라는 메시지가 뜨고 saving이 뜨게 됩니다. 만약에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했다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새로운 DNS 파일을 열어서 열어볼게요. 열어보면 전부 다 난독화 해제된 건 아니지만 이름만 보기 쉽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해서 여러 개로 분석을 진행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전부 다 분석을 못했어요. 왜냐면 아마도 여기에 안티 디버깅 같은 트릭이 있어서 실제로 실행하는 것과 DNS 파일에서 실행하는 행동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가 얻은 결과물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엔트리 포인트, 오른쪽 버튼 Go to Entry Point를 클릭하면 제일 처음에 if 문이 나오게 되죠. 이 if 문에 smath0이라는 함수를 들어가 보시면 rcdata라는 리소스에 대한 걸 바이트 배열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리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바이트 배열로 저장을 하고 그 바이트 배열은 여기 아래에 스위치 케이스의 6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smath10이라는 함수를 만나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이트 2에 저장이 돼요. 결국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해서 바이트 2에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smath11로 가면 지금 크립토 트랜스폼 복호화된 관련된 변수명이 보여요. 그리고 smath9에 가면 이 복호화에 대한 알고리즘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저 리소스에 있는 어떤 값이 실행 중에 복호화돼서 사용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난독화된 소스 코드에서 고온투 엔트 포인트 그리고 이 부분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그 다음에 스타트 돈 브레이크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스타트 돈 브레이크를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에 멈추게 돼요. 여기서 진입을 하고 스위치 케이스 6번으로 이동을 할게요. 컨티뉴 누르면 여기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고 여기서 복호하게 진행된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레이 2에 복호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파일을 지정하게 되는데 그냥 편의상 텍스트 그냥 저장할게요. 텍스트 bin.bin의 노트패드 열게 되면 이렇게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정보는 포카에 대한 정보 9.0.1.6에 대한 버전 정보와 그리고 아마도 실행 중에 하게 될 그 행위에 대한 정보들이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안티디버거 기능과 그 다음에 뭐 FTP에 대한 훔치려고 하는 정보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DNS 파일을 사용해서 얻었던 거는 이 설정 정보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 줄 한 줄 전부 다 실행하면 중간에 슬립 함수 등이 있어서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얻었던 정보는 이제 DNS 파일을 제가 사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이제 S32 디비전으로 가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샌드박스에서 두 개의 프로세서가 실행된 걸 알았잖아요. 이거를 힌트를 삼아서 분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X32 DB를 열고 그 다음에 create process W에 브레이크 볼게요. 그리고 스냅샷을 찍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다시피 create process에 걸립니다. 스택 창을 보시면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세스 이름이 적히게 되는데 vbc.ex이죠. 그리고 인자 값은 tmp를 주게 됩니다. 니얼소프트에서 이 sText라는 인자를 주게 되면 니얼소프트 도구의 결과가 지정한 파일에 저장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상태는 여기 보시면 4로 되어 있죠. 일시정지 상태로 지금 실행을 하려고 해요. 런투 유저 코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프로세스 해커를 확인해 보시면 보다시피 vbc.ex가 일시정지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어떤 코드를 쓸 건지 추출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코드는 여기서 일단 empty write virtual memory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는 함수인데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 되면 이렇게 멈추게 되고 스택 창의 두 번째 보면 사비사라는 핸들이 있습니다. 이 핸들은 이 핸들스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이 vbc.ex에 대한 핸들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데이터를 쓸 건지 보면 이 40000이라는 주소에 데이터를 쓰려고 하죠. 이 메모리 탭에서 이 40000을 확인을 해보시면 현재 속성이 RWX 읽기 쓰기 실행 권한이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 이제 데이터가 계속 차례적으로 쓰게 돼요. 리프레시를 하게 되면 지금 값이 써지고 있죠. 저희는 이 최종 써진 결과를 얻어야 되니까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를 하고 empty region thread에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게요. 실행을 하게 되면 자식 프로세스를 실행하려고 합니다. 실행한다는 의미는 데이터를 다 썼다는 의미니까 이걸 다시 새로 고침하면 최종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세이브를 눌러서 다운로드스 폴더에 bbc 원스테이지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 실행이 안 되죠. 이것도 pbear를 확인해 볼게요. pbear를 켜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pbear로 확인을 하면 임포트스가 지금 깨져 있죠. 똑같이 버추어 드레스 있는 걸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임포트스를 보면 복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일로 저장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아이콘에 대한 이미지가 보이죠. 그래서 실행하게 되면 웹 브라우저 패스 뷰라는 걸 첫 번째 실행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사용 설명서는 그대로 웹 브라우저 패스 뷰라고 입력을 하시면 미러소프트 홈페이지에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의 패스워드를 복구하는 툴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이렇게 대상을 해서 훔치려고 하네요. 그리고 웹사이트, 페이스북, 야후 이런 것도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쉽게 소스 코드를 직접 분석하지 않더라도 이 도구를 악성 코드가 사용을 했으니까 어떤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실행했던 프로그램을 이제 또 추출해 봐야겠죠. 두 번째는 똑같이 브레이크 포인트를 해제하고 자직 프로세스를 실행을 하면 약 1분 정도 후에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에 브레이크 포인트가 걸리게 됩니다. 지금 크리에이트 프로세스에 걸렸는데 스탯 창을 확인해 보시면 vbc.ex를 실행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일시 정지 상태로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run to user 코드를 누르고 프로세스 해커를 확인하면 자식 프로세스가 또 일시 정지 상태로 실행이 되었죠. 여기서도 이제 NT리즘 스레드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서 실행을 하면 최종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메모리, 그 다음에 400 주소에 가서 이거를 저장을 할게요. 이번에는 이스테이지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일도 확인을 해보시면 깨져 있습니다. 이거를 로우데스를 하나하나씩 바꿔줄게요. 그리고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거 프로그램 버그인지 모르겠는데 같은 경로에 저장하기 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폴더에 하나 만들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다시피 하나의 추출된 프로그램이 보이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되면 리얼소프트의 메일 패스 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패스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 리얼소프트 홈페이지에서 이 프로그램이 뭐 하는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메일에 대한 패스워드 복구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고 그 대상이 아웃룩부터 지정해서 Gmail 이렇게 되어 있네요.